탈북자가요, 북한에 무려 쌀을 130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현미 기자, 한 번이 아니고요. 8천만 원을 보내려고 또 하다가 시도하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9살의 탈북 여성이고요. 네. 2011년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정착해서 살았던 중년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2016년 12월 그리고 지난해 4월에 두 차례 쌀을 각각 65톤씩을 보냈어요, 그거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억 5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쌀이 130톤이라고 하면 이게 뭐 몇 자루가 되는 건지 사실 감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액수일 텐데 이렇게 많은 쌀을 사서 북한으로 한번 보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지난해 11월에 한 번 더 보내겠다고 중국 브로커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8천만 원을 보냈고요. 8천만 원을 보내서 중국 브로커에게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북한에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요.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김성수 변호사, 글쎄요. 북쪽으로 이게 쌀을 보낸다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근데 보낸 대상이라든가 시기, 이유 등등을 보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보낸 시기 자체가 그 북한의 큰 명절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생일. 김정은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낸 것도 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자진 지원이라고 해서 이 경우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탈출에 대해서는 예비나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예, 미수가 아니라 예비만 했어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죄목이 걸려 있고, 또 이제 구속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하고, 또 이게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분이 정말로 이게 탈북을 하는 게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이 판단을 하려고 이제 구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보내준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보낸 대상이 국가 보위성이란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자기 개인 친척한테 돈을 좀 줬다 이러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국가 보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기부처럼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의 사상이나 동향을 감시하거나 출입국 관리도 하고 해외 정보 수집 공작 등을 하는 거니까 탈북하는지 마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 감시하는 국정원의 업무하고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해요. 그런 곳에다가 상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악랄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에 쌀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이거예요. 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2011년에 이 사람이 탈북을 했거든요, 이 여인이.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제 집도 팔고 정리를 했어요, 주변 정리를. 그런 걸로 봐서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탈북자니까 북한에 재입국을 하게 되면 조사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조사받고 사상검증해서 안 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보위성이 그런 업무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그런 업무를 하니까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재입국을 해야겠는데 본인이 재입국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상납을 하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성수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이라든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 또 중요한 북한에서는 명절이잖아요. 그날 쌀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위성에서는 그걸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 여인은 재입국에서 본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상납 형식으로 보위성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보위성은 그 쌀을 가지고 김정은이든 아니면 국가에 헌납을 하면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보냈던 걸 다 한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 같이 넘어온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이라고만 일단 표현이 됐는데, 서비스업 관련 업종의 자영업을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돈을 진짜 제법 모은 겁니다. 그러나요? 실제로 꽤 돈을 모았고,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북한에 두고 온 아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떠나올 2011년도에 아들이 1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10대 후반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먹고 살기 편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중국 브로커들을 통해서 아들하고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좀 해보고 보고 싶다고 이제 메시지도 전해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돌아가서 아들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자신이 탈북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겠죠. 이제 그게 당연히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예.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국가 보위성에 접촉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처벌을 안 받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2억 가까운 돈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서 그걸 쌀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그런 예. 과정을 이제 거쳤던 걸로 이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검찰에 검거되고 나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 살고 있던 집까지 북한으로 가려고 다 처분해서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네. 기소를 한 거예요. 판결은 아직 안 나왔는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둬놓는다고 한들 다시 나오면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최은무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탈북자가 2011년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18년까지 계신 건데 지원을 북에 보내려고 했던 금액 자체가 거의 2억 원입니다. 네. 그럼 2011년에는 막 탈북했을 때니까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한 6년 만에 돈을 거의 2억 원 이상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굉장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버리고 탈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예. 그 동기에 있어서는 이 탈북할 때 놓고 온 이제 10대 초반, 당시에 이제 10대 초반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 자체가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형을 살고 난 다음에는 네. 다시 출국해서 재입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는 뭐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어. 국가 보위성이라는 데가 너 충성 맹세가 필요하니 쌀을 보내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글쎄요 조금 확인해봐야 그렇죠. 되는 약간 부분이긴 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만약에 이제 북한이 워낙 힘들어서 예. 정말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쌀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여성이 직접 먼저 제가 볼 때는 접촉을 시도한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가. 보위성이 먼저 여성한테 온 건 아닌 것 같고 여성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본인이 들어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예. 결국은 보위성의 누군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브로커가 한 중간에 끼는 중간에 거니까. 끼었으니까 중국의 예. 브로커가. 그렇다고 하면 보위성 측에서 누가 이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고급 간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 모르는 쌀을 거죠. 중간에 뭐 가르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북한의 보위성이라는 곳으로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가로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탈북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들어가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들과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수단이 필요했고 예. 그 방법으로 결국 쌀을 보낸 것인데 쌀을 보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 대상에 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쌀이 가장 유용했던 거죠. 현금 같은 경우는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현금은 보낼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쌀로 바꿔서 그러니까 예. 소위 얘기하면 쌀 세탁을 한 거죠. 돈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 쌀을 사서 쌀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낸 걸 보면 주도 면밀하게 본인의 처벌을 좀 안 받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